안녕하십니까. 연애와 에로티시즘, 그 일곱 번째 소주제입니다. 절정 체험과 오르가즘, 그리고 이 소주제로 연애와 에로티시즘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식도락은 미식가와 달라 음식을 꼼꼼하게 따지며 완벽을 추구하는 쾌락이 아닙니다. 식도락은 음식을 소중히 알며 음식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치려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연인들의 성과 관련해서 절정 체험은 연인들의 성도락입니다. 예, 연인들의 성에서 오르가즘은 강한 쾌감을 의미하죠. 경험적으로 성에서 오르가즘은 대체로 생리적 작용입니다. 하지만 연인들이 성에서 경험하는 쾌감은 직접적인 성적 자극만은 아닙니다. 오르가즘이란 말의 일반적인 쓰임새가 국부적인 성적 쾌감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나는 영어로 peak experience,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정 체험이라는 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절정 체험이라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A.H. 메슬로우가 50년대 중엽편엔 존재의 심리학, Toward the Psychology of Being이란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책은 문예출판사에서 정태현과 노현정의 번역으로 나와 있고요. 메슬로의 절정 체험을 핵심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사심성의 총체적 체험. 2. 완벽한 집중. 3. 대상 그 자체의 체험. 4. 지각을 풍요롭게 해줌. 5. 일상적 자아 초월. 6. 자기긍정의 순간. 7. 악, 고통, 죽음의 부정이 아니라 그것들과 더불어 있는 즐거움, 환희. 8.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절대적,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체험. 9. 자유로운 부유 상태. 10. 경의, 존경, 겸손, 사양의 흠취. 11.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의 조화. 12. 놀이 상태. 예, 한마디로 엄청난 그야말로 천지우당탕의 체험이죠. 메슬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스웨덴의 심리학자 알프 가브리엘소는 절정 체험을 음악 체험에 관련 짓습니다. 그가 절정 체험으로 묘사하는 음악 체험은 다음과 같고요. 1. 피부에 소름이 돋고 혈압 상승에 가슴이 벅차오름. 2. 기쁨에 흐느끼고 때로는 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3. 공중에 붕 뜬 기분. 4. 음악에 총체적으로 녹아드는 느낌. 5. 음악가와 완벽한 일체감. 6.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생생한 느낌. 7. 조용히 침잠하거나 온몸을 흔들어댐. 8.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느낌. 그로 인한 경이로움, 조화, 평화, 행복감. 9. 자신의 느낌과 상황이 분명하게 손에 잡힘. 10. 초월적 차원 이동. 예, 이 또한 엄청나죠. 역시나 천지우당탕의 체험입니다. 가브리엘손의 음악적 절정 체험을 보면 확실히 연인들의 성에서 오르가즘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가즘이 생리적 체험에 충실하다면 절정 체험은 단순한 생리적 체험을 넘어섭니다. 메슬로우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런 초월적 잠재력이 내가 연인들의 성에 절정 체험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떤 공연을 관람할 때 경험하는 강한 쾌감을 사람들은 종종
오르가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손 또한 강한 쾌감의 연장선 선상에서 절정 체험에 주목하고요. 자주 일어나는 경험은 아니겠지만 한 번 일어난 경험은 일생을 두고 반복적으로 여진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절정 체험이 음악에서 가능하다면 연인들의 성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메슬로 자신 절정 체험으로 미적 체험, 창조 체험, 신비 체험, 열반 체험, 그리고 사랑 체험을 꼽습니다. 직접적인 성이 아닌 사랑에서도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정도로 어우러진 사랑과 성에서 절정 체험의 잠재력은 연인들이 띄울 수 있는 북극성이기도 하겠죠. 영국의 에드리안 라인 감독이 2002년 영화 언페이스풀에서 묘사한 유부녀의 우연한 불륜 장면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카메라는 유부녀의 오르가즘을 클로즈업해서 포착합니다. 낯선 남자의 품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유부녀는 여전히 그 여진을 느낍니다. 아직 오르가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관객이라면 이런 장면에서 오르가즘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쾌감이 메슬로가 말하고자 한 절정 체험은 아닐 겁니다. 사실 생리적으로 여성의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없는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경험으로 여성의 오르가즘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도 마찬가지겠고요. 이것이 남자든 여자든 오르가즘의 한계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절정 체험의 경우 생리적인 쾌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절정 체험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절정 체험은 일체감의 체험이니까요. 메슬로나 가브리엘손도 절정 체험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는 유명한 페이크 오르가즘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오르가즘 신용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가를 셀리는 코믹하게 보여주죠.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셀리가 먹던 샌드위치가 맛있어서 그런 줄 알고 같은 걸 주문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해리는 그 설득력에 쓴 웃음을 짓고요. 연인들의 성적 공간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생리적 오르가즘에 대한 지나친 기대치가 연인들의 관심을 불필요한 방향으로 분산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절정 체험은 연인들의 깊은 유대감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자면 절정 체험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특별히 좋아함이 가능하게 하는 감각적 쾌감과 정신적 쾌감의 어우러짐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절정 체험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특별히 좋아함이 가능하게 하는 감각적 쾌감과 정신적 쾌감의 어우러짐입니다. 미국의 노라 에프론이 2009년 감독한 영화 줄리 앤 줄리아는 줄리아 차일드라는 요리 전문가와 요리 블로거 줄리 파월 이렇게 실존했던 두 사람을 모델로 한 영화입니다. 줄리아는 40이 넘은 나이에 요리사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그 도전이 너무 즐거워 아침에 노래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녀의 남편도 만족하고요. 줄리아, 당신은 내 빵의 버터이자 내 삶의 숨구멍이야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내가 왜 연인들의 성에서 그것도
절정 체험을 다루는 소 챕터에서 줄리아와 그녀의 남편을 떠올렸는지는 나 자신도 의아합니다. 줄리아는 중년인데다가 몸짓도 커서요. 보통 성적으로 매력 있다는 범주에 속할 만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절정 체험은 직접적인 생리적 쾌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연인들의 성적 공간 또한 침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싸고 화려한 연인의 란제리 속옷이 성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냥 수수하게 옷 위에 걸치고 있는 요리용 앞치마가 성적으로 매력적일 수도 있거든요. 절정 체험은 연인들로 하여금 삶의 전방위적 쾌락이 도락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도락의 대표적인 경우가 식도락일 거고요. 식도락은 미식가와 달라 음식을 꼼꼼하게 따지며 완벽을 추구하는 쾌락이 아닙니다. 식도락은 음식을 소중히 알며 음식을 맛있게 먹음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치려는 자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인들의 성과 관련해서 절정 체험은 연인들의 성도락입니다. 솔직히 절정 체험은 엄청난 천지우당탕의 체험이어서요. 천상의 사랑과 성에서나 볼 수 있으려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판단들은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이기도 해서 어떤 체험이 절정 체험인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정해진 근거도 없습니다. 나로서는 아가씨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내가 언급했던 많은 작품들에 나오는 연인들의 성이 절정 체험으로 느껴집니다. 어쩌면 저작거리에서 스쳐가는 많은 연인들의 성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절정 체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성은 어떠신지요? 예. 자, 이렇게 어, 연애와 에로티시즘, 사랑과 성의 조화로운 협화음을 위하여라는 챕터를 어, 엄청난 천지우당탕의 절정 체험으로 어,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사실 절정 체험은 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관적이고요. 상대적이기도 해서요. 어, 그 체험을 객관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정해진 근거는 없습니다. 음, 예. 아, 사실 나로서는 어, 어, 연애와 에로티시즘을 마무리하는 이 소챕터, 이 소주제는 정말로 상당히 어려운 뭐 물론 그 이전의 챕터들도 다 그랬습니다마는 어, 어려운 소주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챕터를 마무리하게 됐네요. 예. 여러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또 새로운 챕터로 다시 연애학 특강의 에,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